네, 안녕하세요. HTMC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매싱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강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싱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으로 다르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매싱이라는 스킬은 위에서 아래로 스냅을 이용해 내려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의 흔한 실수라는 것은 높은 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매싱은 높은 타점에서 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매싱은 높은 타점에서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높은 타점에서 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팔이 임팩트 순간에 쭉 펴지게 된다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추어분들의 흔한 실수라는 것이죠. 스매싱뿐만 아니라 테니스의 모든 스킬들에서는 팔이 쭉 펴지면서 임팩트 되는 모션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스매싱을 배우셨을 때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임팩트를 하기 위해 팔이 쭉 뻗어지고 귀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스매싱을 해야 한다라고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을 쭉 피면서 스매싱 임팩트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트에 걸리는 것보다 공이 날아가는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스매싱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팔을 쭉 펴서 임팩트 해야 한다는 것은 임팩트를 하기 위해 스윙이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팔이 빠르게 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 스윙을 돌려서 나오는 과정은 팔이 펴지지 않습니다. 구부러져서 나와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팩트 순간에 팔을 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이 시작이 되시면 스윙이 돌아서 나오는 과정에서 빨리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스윙을 일반적으로 하다가 임팩트 직전에 팔을 피는 모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팔이 도는 과정에서 펴지기 때문에 헤드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고 임팩트 순간에는 공의 밑에 부분을 치기 때문에 스냅을 넣는다기보다는 공이 일단 1차적으로 밀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스냅을 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스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위에서 스냅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냅을 쓰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쭉 피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스냅을 쓰는 것과 스냅을 쓰면서 내려오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힘이 강한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쭉 팔을 펴서 스냅을 쓰는 것보다 쭉 피지 않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스냅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스냅 쓰는데 자세가 좋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서브나 스매싱에서 스냅을 강하게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스윙도 역시 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공을 던질 때의 모션이 우리 테니스에서 서브와 스매싱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모션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선 공을 던질 때 팔을 쭉 뻗어서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은 상태에서 이런 느낌. 제가 좀 강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쭉 피게 되면 스냅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팔을 쭉 핀 상태가 아닌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부리고 유지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끝에서 스냅을 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스냅이라는 것은 내가 스냅을 넣기 조금 불편한 자세더라도 최대한 높은 데서 잡는 것보다 최대한 높은 것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스냅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문제점이 합쳐지면서 1차적으로 팔이 펴지면서 임팩트가 밀리고 거기서 스냅도 넣기 어렵고 그렇게 되시면 공이 날아가시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서 팔을 피면서 임팩트를 스매싱 임팩트를 하시는데 공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그럼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스매싱이 뒤로 자꾸 날아가니까 스냅이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스냅을 더 과하게 넣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부상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스냅이 부족해서 스매싱이 안 되는 것이라면 스냅을 더 강하게 넣으려는 주먹구구식의 노력보다는 스냅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타이밍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매싱을 하실 때 팔을 쭉 펴게 되시면 1도의 오차 범위도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신다면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포핸드든 백핸드든 스매싱이든 뭐 서브든 발리든 테니스에서 어떤 스킬에서든 나만의 정확한 임팩트 위치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건데 나만의 정확한 임팩트라는 것은 딱 정확한 한 지점의 임팩트 위치가 아닙니다. 테니스 상대성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계산을 그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한 지점에 예를 들어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내 정확한 임팩트 위치가 여기다. 이 위치가 정확한 임팩트라고 해서 딱 이 지점이 나만의 정확한 임팩트가 아니라 항상 요 안에서 요 정도의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하시고 이 위치가 나만의 정확한 임팩트 위치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시면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 맞습니다. 스매싱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정확한 임팩트 위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테니스는 어떤 스킬이든 간에 공을 맞추는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죠. 라켓에 맞추는 위치는 매번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위치에 임팩트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팔을 쭉 피는 모션이 나오게 되시면 오차 범위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스피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위치, 지금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팔을 좀 폈다고 가정을 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정확히 이 위치에 맞출 수 있도록 거의 사람이 하기에는 힘든 그 타이밍을 맞추셔야 된다.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100%의 타이밍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인 것이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세트도 있고 5세트도 있지만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게임 1세트 안에 경기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다 만들어 놓고 스매싱 하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에러 하시면 그 스매싱 하나 때문에 경기가 한 번에 무너지고 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스매싱을 하실 때는 쭉 피는 것보다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높은 타점을 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대성 스포츠인 테니스는 상대방이 어떻게든 나를 이기려고 항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브에도 뭐 스핀이 확 걸리게 되면 내가 생각한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슬라이스성이 좀 강하게 걸렸다 로브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이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 팔꿈치를 좀 구부리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